네, 2022년 6월 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의결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의 제목, 우상호의 비대위, 이재명의 개양을 출마, 비밀을, 야합을 밝혀낼 것인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보다도 훨씬 더 민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민주당 후보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살아남고 당은 패했습니다. 당은 패해도 이재명은 살아남아야겠다는 야합에 민주당은 속은 것 아닌가. 이 비밀을 우상호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민주당의 놓인 큰 숙제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6월 7일, 지난 6월 1일 보선에서 개항을 해서 당선된 이재명 국회의원이 국회에 처음 등원을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쓰던 818호 그러면 도끼마ring 사건인데 818호를 배정받았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 보선은 뭐 바로 국회로 선거 결과 나오면 바로 확정이 되는 거니까. 국회의원이 됐으니 그는 불체포 특권, 또 회기 중에서 국회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갖게 됐습니다. 네,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있어도 상당히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개항을 출마는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방탄 출마였고 그 결과 방탄 당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한테 선물한 걸로 보입니다. 네. 송영길 의원이 개항을 해서 아주 탄탄한 지역구를 갖고 있었는데 넘겨준 것이죠.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은 지금 강경파인 민주당의 철험에도 살 수 있습니다. 거기가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는 아시죠? 검수완박도 추진했던 세력이 바로 이들이고. 이재명 의원이 이번에 당선되지 않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철험에도 살아남기 어렵죠. 그동안 한 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송영길 의원이 이재명을 위해서 큰 선물, 내가 비워줄 테니 개항을 해서 출마해라, 이렇게 넘겨준 거 아니냐, 이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둘 간의 야합이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씨가 지난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졌다는 것 때문에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맡다 보니 결론적으로 당은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해서 전국에 몇 개 선거구입니까? 기초의원까지가 따지면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민주당이 상상도 못한 4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대패를 했다. 네, 이 선거 책임을 따져야죠. 그거 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 만든 거니까. 자, 송영길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연세대학교 상대를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이죠. 그리고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인천 지역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습니다. 16대 국회의원, 17대 국회의원, 18대 국회의원 내리 3선을 했습니다. 18대 국회의원 2년을 하다가 중간에 사퇴하고 2010년에 인천시장에 도전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다시 인천시장 재선에 나섰지만 이때는 유정복 이번 당선자한테 패해서 야인이 됩니다. 그리고 2년을 놀다가 2016년 다시 개항으로 돌아가서 국회의원 됐고 2020년 또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서 인천시장 재선 실패한 2년을 빼고는 몇 년간입니까? 임기 5년, 4년 잡으면 5 곱하면은 5선이니까 4, 5, 20년 탄탄하게 굳혀온 것을 그걸 넘겨줘요? 그래 좋은 것을? 이제 송영길 씨도 뭐 한갑밖에 안 돼서 젊은 나이인데. 이런 그가 서울시장에 나와요. 아유, 인천시장에 나가야지, 나가려면. 서울시장 나가서 어떻게 오세훈 씨한테 이깁니까? 아무리 민주당 대표를 했더라도.
왜 자기 패배가 분명한 서울시장, 자기 우정복 씨랑 인천에서 붙는 게 훨씬 낫지. 왜 꽃자리를 버렸을까? 그리고 개항을은 누구를 세워도 민주당이 당선될 수 있는 곳입니다. 왜 그 자기는 험지로 들어갔을까? 이재명한테 왜 선물을 줬을까? 선물 줬기 때문에 이재명 씨는 5월 10일인가 이재명 개항을 무슨 공원에서 숨쉰 채 발견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찍어대면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개항이 호구냐 소리 듣고 닭뼈가 들어있는 그릇이 날라오는 수모를 겪어 했지만 당당히 당선돼서 이 대장동 게이트, 법화 게이트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씨가 출마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이재명 씨를 수사하는 건 별도고, 그와 별도로 민주당에서는 왜 이번 선거가 참패를 했는지, 정당에서 패배를 했으면 기업에서 손해를 봤으면 책임을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상호의 비대위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우상호 의원하고 가까운 사람이 홍영표 의원이죠.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홍영표 의원이 뭐라는가 하면 이재명 씨가 개항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 이재명이 여기 출마하고 전체 선거를 대표하는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우리 당이 대패했으니 그 이유를 밝혀야 된다. 이재명이 당대표에 출마해 뭐 전당대회 한다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다. 우린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번 지선 패배한 거 어디까지 책임지느냐,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하느냐 고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등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죠. 그런 평가를 토대로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 젖잘싸 때문에 그러니까 송영길 당대표가 서울시장 나가도 이길 수 있다라는 망상이 만들어져서 출마했다. 근데 그게 실패했지 않느냐. 책임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 이게 최악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근데 지금 와서는 처럼에 이런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이재명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송영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냐. 우리 모두가 책임이다. 지금 뭐 손혜원부터 뭐 와락와락 대들고 있죠. 우리 모두 책임이다. 이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전국에서 이번 지방선거 나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후보들이 준비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중앙당에서는 공천을 이상하게 했고 선거 전략을 잘못 짜서 이렇게 대패가 왔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 모두 공동 책임을 하면서 다 빠져나가?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홍영표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송영길 의원은 왜 서울시장에 나오게 됐느냐? 지금 다시 복기를 해보면 지난 3월 31일이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김남국, 철험회에 소속해 있는 김상국 의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3월 29일 저는 정성호 의원과 함께 경북 영천에 있는 은혜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대표를 찾아갔다. 안부차 찾아갔다. 찾아가서 건강은 어떠신지 물었다. 송 대표를 만나고 난 뒤 이재명 고문에게 전화를 했다. 뉴스 보셨죠? 그렇게 그랬더니 이재명 고문이 뭔데 어떻게 잘 갔다 왔냐면서 선거 끝나면 패배와 상관없이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 김현정 씨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건강이나 안부도 있었지만 사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송영길 대표의 역할도 좀 필요하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송영길 의원님, 개항을 해서 개항을 비우시고 서울시장에 출마해라. 바로 그거죠. 실제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송영길 의원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권했음을 밝혔다라고 기사는 단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김 의원의 말이 또 이어지죠. 경기도지사 후보는 상당히 많이 있지만 우리 당에 서울시장 후보는 박주민 의원 말고는 없기에 당의
중진들이 출마를 해 붐을 일으키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해내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는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김남국 의원은 주로 듣고만 있었지만 본인이 이걸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그리고 당에서 누가 적합한지 누가 경쟁력이 높은지 결정해 준다면 본인이 나가겠다. 높은지를 결정해 줘야지 내가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김남국 정성호 의원이 송영길 대표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뭐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사람이 없었죠. 송영길 차출론이 나오면서 개항을 비워주고 글로 쏙 누가 들어갑니까? 이재명이 들어갑니다. 그때 띄웠던 유튜브가 이재명 개항을 해서 숨쉰 채 발견. 자, 이재명 씨는 자기가 어디를 지역구로 삼았던 사람입니까? 분당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방탄, 철험의 방탄을 해서 출마를 한다면 분당에서 출마하면 되는데 분당은 안 갔어요. 지금 와서 결과를 보니까 딱 드러납니다. 분당갑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무려 63%를 안철수 씨도 성남 분당에는 인연이 없죠. 이겼습니다. 크게 이겼죠. 제주 의뢰에서도 민주당이 이겼는데 거기에는 아주 지역구를 열심히 닦아온 사람이 있고 거기 가는 건 좀 그렇죠. 보천, 보령, 서천도 보궐선거를 했는데 그쪽도 이재명 씨가 나가는 것은 그렇죠. 거기서는 또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국힘당이 이겼으니까 나갔으면 오히려 그랬을 거예요. 결국 이번 보궐선거에서 개항을 하고 제주을만 이겼는데 제주를 나갈 수는 없고 이리로 나간 거죠. 본인이 분당에 안 나갔습니다. 아주 안전한, 그러니까 분당이 안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대장동 문제 처음 나왔을 때 이 이재명 씨는 당군 이래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오히려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많은 비리가 나오니까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그랬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이건 뭔 소리야? 그렇게 공박을 했던 사람이면 당당히 분당갑에 출마를 하지. 하다 안 되면 분당시장이라도 나가보지. 자기 했던 거니까. 결론적으로 안 되고. 그리고 분당시장은 이재명 씨가 2번 하고 은수미 씨가 해서 12년 동안 민주당 시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힘당에서 나온 신상진 씨가 56대 43으로 배국한 후보. 은수미 씨는 굉장히 부패 문제에서 시끄러웠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은 아무리 쳐다보고 성남은 쳐다봐도 안 되니까 개항을로 가는 게 좋겠다. 거기는 민주당이 호남 빼고는 가장 확실한 곳이니까. 그래서 송영길 씨가 비켜주고 서울시장 나왔다. 그거 왜 비켜줬느냐? 둘 간에 야합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밝혀낼 수 있느냐. 이게 민주당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럼 송영길 씨는 뭐가 있어 이렇게 했느냐. 이재명 송영길 커넥션이 뭐냐. 송영길 씨는 친문 세력이 아니죠. 그리고 지난번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씨가 이긴 다음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마주 앉지 않고 옆으로 비스듬히 만나주면서 반갑게 대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친문 세력은 이재명을 안 좋아합니다. 송영길 의원도 친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친문 세력이 다수라고 보이는데 선거에서 어떻게 내부 경선에서는 이겨서 대선까지 나갔는데 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재명 씨는 대장동 게이트, 버카 게이트 걸리니까 아이고 선거 끝나면 본인이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출마는 해야 되겠고 방탄용으로. 그래서 붙을 수 있는 찾다 보니까 송영길한테 양보를 요구했고 송영길 씨는 친문은 아니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비켜주고 양보하고 서울시장 나가서 명예롭게 일단 빠져나온 다음에 이재명 씨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당권을 잡고 이렇게 나가는 구도가 아니냐. 그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씨 때문에 지방선거 졌다는 거는 아니다. 우리 공동의 잘못이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네. 이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자, 이번에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우상호 의원은 지난 5월 말에 있었던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항을 거점으로 경기, 인천
선거의 승리까지 견인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이재명 씨가 개항을에 출마했으니까 개항을 거점으로 경기 인천 선거의 승리까지 견인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다. 인천 지역은 시장 문제, 인천시장이죠. 처음부터 경합 열세로 보고 있었다. 사실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누구? 이재명 씨가 개항을 해 나간 문제, 기타 공천 등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자문을 낸 것은 큰 실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씨가 저렇게 송영길 씨하고 양합한 거를 의심하고 있는 입장이죠. 네. 자, 이제 민주당 내분이 어떻게 갈지 좀 보이십니까? 이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부분을 제대로 추적해서 밝혀낸다면, 이걸 밝히지 못한다면 그러면 또 이재명 세력의 아바타가 되는 거고, 철험의 아바타가 이재명이고, 이 송영길 씨가 이걸 잡으면은 이 헛세력들을 한번 청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민주당은 일시적으로 크게 홍역을 치르겠죠. 그렇지만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내는 거고, 또 이걸 못하면 아바타가 되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뽑은 게 우상호의 비대위, 이재명의 개항을 출마 비밀을 밝혀낼 것인가. 당은 패해도 이재명은 살아야겠다가 나은 야합에 민주당은 속은 거 아니냐, 이렇게 뽑은 겁니다. 송영길과 이재명의 커넥션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 관점에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